시장 주변 변수들을 다각도로 좀 심도 깊게 분석을 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켓인사이드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이맘때면은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요즘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연말 랠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낙관보다는 좀 약간 비관적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 고질적인 악재가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산타 랠리 있었으면 좋겠지만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불확실성이라는 그 안개들은 안개가 금방 어느 순간에 거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금 현재 낙관도 비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 랠리가 있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연말 랠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강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2013년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제도 안 좋아질 거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낮기 때문에 연말 랠리가 강하게 형성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는 수급에서 지금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은 2012년도는 변동성 장세의 흐름이 계속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900선 초반이 중심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인 필요는 없겠지만 불확실성은 어느 순간에 거칠 수가 있으니까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가져도 되겠다. 하지만 기대감이 아주 크게 가실 수는 없다.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도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이라든지 유로존의 이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유로존 문제가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되리라는 기대감은 갖지는 않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발목을 잡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답답한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큰 그림에서 보면 유로존 문제는 점점 악화되기보다는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2010년도 5월 달이라든지 아니면 작년도 8월 달과 같이 유로존 위기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미칠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요인은 이미 지나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마찰적인 요인의 가장 큰 핵심에 있는 것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유로그룹하고 IMF 간에 좀 약간의 이견이 지금 현재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긴축 목표 달성 기간을 한 2년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로그룹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이 지금 강하게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IMF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제금융 자금을 조금 더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재 IMF의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IMF 쪽의 구제금융에 대한 추가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유로그룹이 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는 20일 날에 유로그룹의 특별회의가 열리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그리스 문제는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면 아래 내려가 있는 스페인 문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다시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라면 유로존 문제는 확산보다는 계속해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마찰적인 요소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이제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결 국면에서 노이즈 수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일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회의를 통해서 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안이 좀 확정이 돼서 나온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거치게 될 텐데요. 이것보다 좀 확실한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또 찾아본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는 중국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올해 화두가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거다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성장률이 7.4%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9월 달 이후부터 중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특히 경제 지표를 바라보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수출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 11.4%로 늘어났고요. 무역 수지도 2009년 이래로 최고 금액을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증가율 같은 경우도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조업 지수라고 볼 수 있는 PMI 지수가 50.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기준치 50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보면 중국 경제가 위축 국면에서 수축 국면에서 벗어나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국 지표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시진핑으로의 정권 교체가 완성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중국이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게 첫 번째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의 매도를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부분이 예전하고 비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위기가 굉장히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고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11월 달에 1,000억 원 정도밖에 매도를 안 한다. 이건 과거하고 좀 흐름이 좀 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주목을 해볼 게 유럽계 자금이 매도를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계 자금이 8월에서 10월 달까지 6조 8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그동안의 외국계 순매수의 거의 한 93% 정도가 유럽계 자금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달에 매도했던 게 미국계 자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도 지금 현재 1,000억 원 정도밖에 매도하지 않은 걸로 보면 유럽계 자금이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로존의 위기가 더 부각이 되면서 유럽계 자금이 심각하게 매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을 표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변수에서 상수로 이렇게 변화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확실성에도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좀 길게 본다면 앞서서 연말 랠리도 물론 기대감은 크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길게 보자면 그렇다면 우상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가 터널의 막바지 국면을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비관적이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산재하고 있지만 미래를 좀 길게 보면 희망이 좀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정도가 근거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개선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하향 조정의 속도가 점차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가 좀 더 좋아진다고 보면 오히려 기업 실적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주가가 1900선 초반에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PE 기준으로 8배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900선이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붕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시장에서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가 이 불안한 국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지만 그 국면 이후에는 시장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이후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저평가된 종목들로 저가 매수를 나서야 하는지 혹은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뭐 중소형주를 매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장에 있어서의 안개가 다 거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정한 밴드 내에서 변동성이 당분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바라보면 업종이나 실적보다는 일단 가격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나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보다는 가격 부분에 매력이 부각될 때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수출주보다는 일단 내수주가 아직 당분간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의 일부 대형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변화를 가져가기 위한 진통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와 함께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도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